사주TV의 팰러스코어 이번 코너는 2주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이슈는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인데 네. 화려했죠. 네, 희생팀이 된 것이 네. 리버풀이죠. 그 골이 리버풀 역대 프리미어리그 1000번째 실점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사실 손흥민이라든가 해리케인을 막지 못하면서 충격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버풀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는 우승 후보가 6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리버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리버풀이 지금 부진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리버풀의 부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기존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지켜냈잖아요. 네. 쿠티뉴 소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리버풀 선수입니다. 그리고 살라를 투입하면서 오히려 공격 스피드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챙기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었는데 다른 팀들보다 변화폭이 좁다는 거. 네, 이것은 조직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결국은 안 좋은 의미의 안 좋았던 조직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포를 계속 가동하면서 네. 좋은 영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디오 마네 선수가 지금 부상이니까 그 틈을 또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은 이 쿠티뉴 선수가 이적 파동이 좀 있으면서 네. 다른 가장 절실했던 이 수비 라인의 영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옥스라이드 체인벌린 같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왜 수비수를 영입하지 않고 옥스라이드 체인벌린을 영입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적 시장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것이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인벌린 영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센터백을 반다이크 영입에 너무 힘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결국 영입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비진 데스를 꼭 확충해야 됐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라도 좀 영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로브렌, 클라반, 마팁 3명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킨 게 센터백을 많이 둘 수도 없고 당연히 백포를 쓰고 중앙수비 2명을 놔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그 중심에는 수비 불안이 있고 그리고 그 수비 불안의 원인을 따진다면은 좀 전에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마팁을 제외하면은 로브렌이라든가 클라바는 리버풀의 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기량이 좀 떨어진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듣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클롭 감독의 개개 프레싱이 라인 자체를 위로 올리면서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실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죠. 전술적으로도 수비 쪽에서 불안감이 있고 네.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봤어도 센터백들은 불안하고 이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 시즌 리버풀이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겐 프레싱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중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년 시즌의 개겐 프레싱과 같다고 보기에는 실제로 활동량 수치가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활동량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중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베이나이둔, 핸더슨, 엠네잔, 밀너까지 이쪽에서 조금 더 분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의 장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더슨을 좀 더 전진해서 압박하게끔 동선을 짜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좀 로브렌이나 이런 최후방 수비 쪽에서의 실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중앙 쪽에 어떻게 하면은 중원 장악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클롭 감독으로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수비 라인 자체가 위로 올라오더라도 최종 수비 라인의 라인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중간합니다. 네. 올라가 있지도 내려가 있지도 않죠. 여기에 이제 폭백 앞에 있는 조던 핸더슨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부리기 위해서 동선 자체가 좀 앞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결국은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죠. 또는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좀 이야기를 보탠다면 플레이메이킹 과정에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핸더슨이 긴 패스로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역량은 좋습니다. 근데 짧은 패스워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나이둠이나 엠네잔 쪽에서 전방으로 전진을 통해서 좀 더 1, 2선 간의 다양한 스위칭, 공격 패턴들을 만들 수 있게끔 조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수비적으로 일단 1차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좀 더 짧은 패스로 창의성을 가지면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랄라나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핸더슨이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1선과 2선 사이에서 짧은 패스에 의해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짧은 전진 패스에서는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쿠티뉴 선수가 기용이 되면서 랄라나의 빈자리를 쿠티뉴로 메울 수 있었는데 마네가 부상이다 보니까 쿠티뉴를 위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봤을 때 리버풀 입장에서는 클롭 감독의 플랜 A 자체가 지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수비 쪽의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중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이 경기력의 문제로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격 쪽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은 여전히 좀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살라, 마네, 피르미누의 물론 결정력이 지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면에서 공격은 1차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체인벌린이 조금만 더 적응한다면 공격은 그래도 지금 당장 당장 고민할 고민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이 더 급하니까. 네, 일단 이제 수비 쪽과 네. 중원 쪽을 어떻게 안정감을 주느냐 네. 그것에 따라서 올 시즌 초반에 리버풀의 성적이 완전히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버풀 입장에서는 일단은 클롭 감독의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딱 지금 느낌이 2014-15 시즌, 네,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죠. 그때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때보단 나아요. 아, 낫죠. 네, 사실 그때 강등권까지 가고 막 홈레이스 관중한테 네. 이렇게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 리버풀도 클롭 감독이 생각하는 개겐 프레싱을 할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네, 수비진을 봐서도 중원의 장악력을 봐서도 뭔가 클롭 감독도 타협점을 찾을 만한 포인트가 지금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리버풀이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하고 있어도 패배는 2패밖에 없고, 그리고 맨시티전 패배, 토트넘전 패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서 좀만 반등하면은 쫓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리버풀 입장에서도 올 시즌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또 2차적인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획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경쟁자들은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변화가 필요하고, 최근 10경기에서 5경기에서 무승부라는 거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공격 쪽에서는 득점포를 또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비 쪽에서 실점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비부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여하튼 클롭 감독으로서는 지금 개겐 프레싱이라는 자신의 트렌드 마크 같은 전술에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과연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그렇다면 클롭 감독이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시즌마다 어느 팀이건 매는 한 번씩 맞게 된다고. 네, 리버풀은 지금 맞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면 앞으로 다른 팀들도 한 차례씩은 위기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완벽해 보이는 팀이라 하더라도. 네. 타이밍상 지금 이 문제를 확실히 잡고 가면 리버풀에게도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가능하면 골키퍼까지 확실한 선수 한 명은 무조건 각 포지션마다 한 명씩은 영입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적 시장을 또 앞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좀 전에 센터백 얘기도 했지만 골키퍼도 불안한 면이 있고,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좀 더 활동량이 많고, 그렇죠. 압박이 강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플레이메이킹도 필요하다는, 가능한. 네, 네.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드필더 수비 라인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이긴 해요. 근데 1차적인 압박에서 문제를 드러내면 결국 수비 쪽이 그 피해를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그 비판받아야 될 부분 넘어서까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클롭 감독의 팀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그렇고 리버풀에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클롭 감독이 수비 형태의 변화를 주거나 포백에서 3백으로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라인 자체를 좀 더 밑으로 내리거나 좀 더 다양하면서도 과감한 전술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좀 공격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건 어떤가. 아예 역으로요? 네, 역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강팀 상태로 2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패배를 당하고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0대5 스코어라든가 1대4 스코어를 네. 제외한다면 그렇죠. 그 정도 패배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뉴캐슬을 비롯해서 다른 팀들에게 무승부를 너무 많이 거두고 있다는 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에서는 좀 전에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어떤 팀이라도 한 차례의 위기는 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점을 산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클롭 감독 스스로가 아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으니까 수비 쪽에 완전히 좀 재건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팀을 상대로 아예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어중간하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정말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클롭 감독 부임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로저스 감독 대신해서 부임했을 당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연장선상에 놓인 상황에서 이제는 전술 변화가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선수 영입을 뭐 당장 갑자기 할 수는 없는 할 수 거니까. 없으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게 결국 감독의 역할이라는 것을 봤을 때 클롭 감독의 선택, 좀 다른 방향으로의 선택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플랜 A 자체가 개겐 프레싱이라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플랜 B, B, 플랜 C, C를 네. 강팀을 상대로든 또는 좀 너무나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든 네.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그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 하는 분들도 다 전술 두세 가지 정도는 만들거든요. 네. 사실은 피파 온라인이니까 두세 가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건 어쨌든 그만큼 뭐 게임에서도 네, 많은 전술 플랜, 다양한 플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위기인 거는 맞죠. 네. 어때요? 저 리버풀이 사실은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 게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올 네. 시즌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차후에는 좀 발전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클롭 감독이 장기적으로 리버풀에 부임하면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게 기초 자체가 튼튼한 팀, 네, 건실한 팀을 만들고자 하는 구축은 뭐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네. 단일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클롭 감독이라는 미르겐 클롭이라는 어떤 그 지도력을 봤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도 팀이 좀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시즌 성적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 중요하긴 할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부터 그렇지만 네. 이 프리미어 리그에는 명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무리뉴 감독대로의 색채,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색채, 콘테 감독은 콘테 감독의 색채, 그리고 벵거 감독은 벵거 감독대로의 아름다운 축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을 너무나 잘 이끌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클롭 감독의 헤비메탈 축구가 리버풀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성적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팀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성적을 동시에 뽑아낼 줄 알아야지만 명장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클롭 감독이 좀 결단을 내려서 플랜 B와 플랜 C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클롭 감독의 성향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리그 개막하면 이적 시장 끝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어쩌면 그런 시즌에 지금 클롭 감독의 이런 성향이 또 빛을 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돼요. 다른 팀들은 오히려 그 단축된 이적 시장 때문에 좀 애를 먹을 것 같은데 리버풀만은 좀 예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지켜봐야죠. 근데 클롭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네. 어쩌면 그럴 때 경쟁팀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리에 있는 리버풀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시즌을 전망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올 시즌은 버려라. 다음 시즌은 준비하자.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 나가야 어떤 부각이 될 텐데. 네. 네. 여하튼 리버풀이 이대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클롭 감독이 저희들 얘기대로 플랜 B나 C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비 라인에 정말 놀라운 선수를 기용하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반등의 계기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지금 리버풀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네. 근데 리버풀이 언제쯤 살아나면서 이 우승 경쟁에 발을 담글 수 있을까? 그것은 뭐 올 시즌 계속해서 지켜보는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리버풀이 빨리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이 팰레스코어 이번 주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